이제 우리가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내용,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면,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지.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로봇의, 로봇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이동하는 거야. 위치로.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코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포워드 키네매틱스,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매틱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트로젝토리 플래닝 이것까지를 배운 거란 말이야. 이거 최대한 이제 우리 과제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응용을 하려는 게 지금 이 과제의 목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목표는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조인트 앵글에 대해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트로젝토리를 생성을 하는 거야. 생성을 하고 그거를 실제 로봇에 적용해서 우리가 플랜한 대로 로봇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마지막 태스크야. 우리가 트로젝토리 플래닝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다 하지는 못했고, 오늘 아마 시간이 되면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우리가 트로젝토리 플래닝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3차 방정식을 이용한 방법을 학생들이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PTP, 포인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갖는 이제 트로젝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다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했지. 그래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제 고급 방법이나 좀 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많이 적용하면 점수를 좀 더 줄 거고, 아주 심플하게 하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 파이널 테스트는 뭐냐? UR 로봇의 트로젝토리를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플래닝 한 거야. 그래서 조인트 앵글을 함수로 만드는 거야. 조인트 앵글을 시간의 함수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 돼. 코딩하는 거는 아주 쉬워. 매틀랩을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아마 사용을 해봤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문법이 우리가 하는 요 트로젝토리 플래닝에서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테라 1에서 테라 6까지 1에서 6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펑션으로 만드는 거야. F1 시간의 함수로 어떤 시간의 함수로 만들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6개가 있다고 하면 테라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초기점에서 최종점까지 도달해야 되겠지.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앵글들이 시간에 따라서 모두 다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파이널 골에 도달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물론 이제 중간에 중간이 아니라 C, D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우리가 처음에 A에 갔다가 그 다음에 B에 갔다가 C에 갔다가 D에 가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직선적인 경로일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패스가 되겠지. 여기서는 심플하게 직선으로 그렸는데 이게 직선이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때마다 이제 여기에 조인트 앵글이 있단 말이야.
테라 1에서 테라 6까지 조인트 앵글. 여기도 테라 1에서 테라 6까지 조인트 앵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XY 포지션으로, 그 다음에, 이 오리엔테이션, 이 축의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지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 조인트 앵글을 다 계산할 수 있어. 조인트 앵글을 다, A, B, C,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조인트 앵글을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시간 함수로 만들어서 A점에서 B점까지 가고, B점에서 C, C에서 D,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멈추지 않고 한꺼번에 부드럽게 움직일 수도 있고, A점에서 시작해서 B점에 가서 멈추고, B에서 멈췄다가 다시 C점으로 가서 멈추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불연속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려면 여기는 이제 부드러운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커브를 만들어야 되겠지.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커브를 만들어야 돼. 스무드한 패스를 만들어야 돼.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트로젝토리 플래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프로그래밍 할 건데, 매틀랩을 사용할 거야. 매틀랩. 이전에는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파이썬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분투도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분투 까는 거를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고, 우분투 사용해서 뭔가 하는 게 학생들이 쉽지가 않아서, 이번 학기는 그냥 매틀랩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매틀랩은 그래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윈도우 환경에서 학생들이 코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실행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코드를 만들고 한번 매틀랩에서 돌려서 이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실제 로봇에 이걸 업로드해서 실행을 할 거야. 실행을 하고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이제 영상을 이제 찍고 학생들이 그 다음에 거기서 속도나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거든. 속도 그러니까 위치 속도 이런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캡처해서 나중에 이제 플랫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발표하면 돼. 필요한 자료들을 다 정보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를 이제 준비하면 돼.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발표를 하고 나한테 또 제출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건 한글로 설명한 거니까 나중에 업로드 할 테니까 참고하고 그다음에 UR 로봇이 우리 랩에 UR 로봇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UR 3이고 하나는 UR 5인데 그 페이로드가 틀려. 5는 5kg까지 이렇게 들 수 있는 거고 UR 3는 3kg까지 최대 3kg까지 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의 베이스 좌표계는 정해져 있어. 로봇 자체에서 설정되어 있는 좌표계가 있어. 지금 X는 이 방향이고, Z는 위 방향, 그 다음에 Y는 저쪽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돼. 저쪽이 X, Y, Z. 저게 베이스 좌표계야. 저걸 모든 이제 그 위치를 따질 때 저 베이스를 가지고 로봇의 위치를 표현을 하는 거야. 기준으로 해서 저 좌표계를 기준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홈 포지션 같은데 홈 포지션. 요 밑에 이제 그리드가 있어. 밑에 이제 플레이트가 있는데 플레이트 이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그리드가 간격이 50mm야. 50mm. 그다음에 디멘전은 보여준 거고 이것도 다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봇 앞에 이제 그리퍼가 있는데 그리퍼가 로보틱큐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로보틱큐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모델이 QF85야. QF85라는 그리퍼고 요거는 이제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 로봇의 미케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사양인데 전체 로봇의 이 길이가 162.8mm
그다음에 그리퍼 이 끝단에 이게 닫았을 때 전체 길이가 11.8. 그다음에 요 그리퍼의 요 나온 부분의 길이가 38mm. 그다음에 이거 최대 열었을 때가 85mm. 그다음에 로봇 여기 이거를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 그리퍼의 두께가 22mm다. 그래서 참고하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걸 측정해 봤더니 약간 틀리다고 하네. 약간 틀리다고 하고 제가 이제 측정해 보니까 이 그리퍼 전체 길이가 이 엔드 이펙터로부터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부터 재보니까 173 맞나? 174? 네. 173mm고 그다음에 요 옆에서 봤을 때 이 높이는 22mm고 지금 이제 잘못 표시했는데 닫혔을 때 요 길이가 15.3mm라고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여기 블럭이 하나 있어. 블럭이 있는데 이렇게 하얀 블럭이 있는데 블럭을 이 그리퍼로 잡아서 어떤 그리퍼가 이제 초기 위치에 있어. 초기 위치에 놓여져 있어. 이런 블럭이 놓여져 있단 말이야. 밑에 이제 약간 서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너무 놔두면 학생들이 하다가 테이블을 치면 안 되니까 약간 높여놓을 거야. 거기에다 이렇게 블럭을 올려놓고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적든 뭐 이렇게 적든 이거는 학생들이 알아서 집으면 돼. 편한 대로 집으면 돼. 방향은. 블럭 있으면 블럭이 와서 로봇으로 처음에 이제 위치가 홈 포지션이야. 홈 포지션을 이렇게 팔을 다 들고 있는 거야. 들고 있는 거에서 처음에 이제 물건이 있는 위치, 어떤 이제 블럭이 있는 첫 번째 위치로 이제 옮겨가야 돼. 팔을 옮긴 다음에 옮겨가서 얘를 집어야 돼. 집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집을지를 플래닝 해야지. 수직으로 가서 내려가서 집을 건지, 아니면 옆으로 가서 이렇게 집을 건지, 뭐 45도로 집을 건지, 이건 학생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지. 바로 가서 집을 건지, 아니면 위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가서 집을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블럭을 잘 잡아야 돼. 블럭의 크기는 다음 슬라이드에 아마 있을 것 같고, 블럭의 사이즈가 있어. 그러면 그걸 잘 맞춰가지고 잡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플래닝 할 때 주변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충돌하지 않도록 또 로봇의 어떤 몸체나 바닥, 뭐 어떤 기구물하고 터치를 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 이제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뭔가, 물리적 또는 뭐, 또 사람한테 뭐 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충돌 같은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 경로를 설정할 때 충돌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리퍼의 크기를 잘 고려해서 이 블럭을 잡을 때, 그러니까 그립할 때 얘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플래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열었다 하는데 속에 이게 닫혀있나 열려있나? 처음에는 닫혀있고 처음에 닫혀있대. 그러면 우선은 물건을 집으려면 열어야 되겠지. 여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에서 1.3초 걸린대. 그러니까 저 시간도 고려해야 되겠지. 플래닝 할 때 시간에서 멈췄다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1초나 1.3초를 우리가 웨이트 해야 돼. 웨이트하고 아니면 이동하는 중간에 열어도 되겠지? 중간에 힘들어? 트레이프리 플래닝 할 때는 제가 그냥 지금 자동으로 열리게는 해요. 아, 그래? 그럼 도착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가야 돼. 무조건 안 열렸는데 가면 블럭을 못 잡겠지? 쓰러지겠지, 블럭이. 잡아야 되고, 최대 이제 열었을 때 폭이 아까 85라고 했지? 85mm보다 큰 거는 얘로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블럭을 옆에서 잡으면 안 되겠지? 비껴가서. 가운데 안에 잘 들어가서 이 85mm 그 사이 안에서 블럭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얘를 잡을 수 있지. 그래서 실제
여기 로봇이 있는데, 이게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 위치고, 로봇의 시작 위치고, 그 다음에 블럭이 여기에 있어. 이걸 1번, 4번이라고 표현했는데, 1번 포지션이야, 1번 포지션. 그러면 이 로봇을 움직여서, 1번 포지션으로 움직여서 가까이 가서 이 블럭을 잡아야 돼. 블럭을 가까이 가서 그리퍼를 오픈하고, 잡고, 그 다음에 2번 포지션, 검은색 블럭 있는데, 그 위에다 올려놔야 돼. 얘를 잡아서, 여기 검은색 2라고 표시된 포인트에 가서 얘를 올려놓고 그리퍼를 오픈해서 얘를 떨구고 나서 다시 옆에 하얀색 이제 블럭이 있지. 그 위에 하얀색 블럭을 집어서 다시 요 1번 포지션, 원래 포지션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그리퍼를 다시 오픈하고 또 투기 위치로 돌아오는 거야. 태스크는 간단하지. 투기 위치에서 이 블럭을 첫 번째 위치에서 잡아서 이 검은색 이 블럭이 2번 포지션에다가 얹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블럭 3번을 집어서 다시 1번 포지션에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떨구고 다시 홈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게 학생들이 할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물건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잡을 건지 어프로칭 할 건지 이거를 조금 학생들이 결정을 해야 돼. 바로 와서 정확하게 한 번에 잡아도 되고 아니면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야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로젝토리 플래닝을 이제 배웠으니까 요 점에서 우리가 조인트 앵글 다 알고 있어. 조인트 앵글 포지션 다 알고 있고 초기에 여기도 우리가 이제 특정한 이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결정을 해. 포지션, 그러니까 로봇의 그리퍼가 어느 방향이고 포지션 어디다. 그러면 거기에 조인트 앵글을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함수로 우리가 조인트 앵글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잡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패스를 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UR 로봇 자체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 펑션이 있어. UR 로봇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로보틱스 툴박스라는 걸 사용할 건데 그 툴박스에 미리 이제 내장된 함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XY 포지션을 알려주잖아? 그럼 로봇이 알아서 프로그램이 이 조인트 앵글을 다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즉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알아서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하면 그냥 우리가 XY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만 정해주면 얘가 그냥 다 계산해서 풀어주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함수가 있어서 만약에 그걸 사용하면 이제 트로젝토리 플래닝을 할 필요는 없지. 만약에 트로젝토리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매틱스라든지 트로젝토리 플래닝 하는 게 진짜 어려서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내재된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레커멘드는 하지 않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까 내 목적 중에 하나는 웬만하면 모든 팀들이 다 이런 미션을 그러니까 조금 고급 방법이든 아니면 조금 쉬운 방법을 사용하든 다 이렇게 모든 어떤 태스크 미션을 다 완료하는 게 내 목표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플래닝하는 거는 내가 이제 디자인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서 초기 위치에서 첫 번째 포인트까지 움직일 때는 트로젝토리 플래닝을 해서 시간 함수로 만들어서 웬만하면 움직이는 거를 권고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로 움직일 때는 웨이 포인트를 몇 개 잡아서 웨이 포인트를 2개든 3개든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웨이 포인트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방법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펑션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무방하고 그러니까 이 로봇의 어떤 이제 모션을 우리가 생성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대한 한 부분
그러니까 이 뭐 초기점에서 포인트 1까지 이동할 때 또는 뭐 포인트 1에서 2 이렇게 이동하는 구간에 대해서 최소 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뭐 트래젝토리 플래닝 또는 이제 웨이포인트를 이제 정해서 점을 여러 개 이제 중간에 경로에 2개, 3개든 정해가지고 그 경로점을 통과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차는 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이동하고 네, 물체를 잡아야 되니까 어프로칭하고 그다음에 물체를 잡고 이동하고 또 물체를 놓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는 걸 설명한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랩에서 이제 조교가 미리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본 거 같은데 처음에 이제 초기 포인트로 가서 물건을 집어서 이동해서 놓고 다시 뭐 돌아오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타겟 포인트를 결정을 해줘야 돼. 타겟 포인트. 미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블락의 사이즈, 가로 세로 폭이 50, 50이고 높이가 65야. 그러니까 이 그리퍼를 적당히 잘 움직이고 이 최대 걸렸을 때 간격이 85니까 85 사이에 이 블락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지. 그러도록 이제 로봇의 포지션을 정해줘야 돼. 포지션을 정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움직여서 검은 블락 위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블락이 있는데 하얀 블락 위에다 이거 올려놔야 돼. 그러니까 Z축의 높이가 지금 이게 150이야, 150. 그러니까 이 높이를 고려해서 놔야 되겠지. 높이를 고려해서 움직여서 좌표를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이 블락 위에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높이가 30. 저 블락들 위에다가 안전하게 쓰러지지 않게 잘 올려놓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좌표를 결정을 해줘야 돼. 좌표. 좌표점은 P1, P2, P3 이 좌표점들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 P1 또는 P4라고 적었는데 저거의 좌표는 이 좌표계에서 로봇 좌표계에서 밀리미터에 다니는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의 좌표는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이 높이 30, 150, 150은 이 블락의 높이를 말하는 거야. 이 블락의 높이가 30이고 이 블락의 높이가 150이지. 블락이 위치할 그 서포트라고 하나? 서포트의 높이를 말하는 거야. 이제 XY 평면에서 봤는데 여기에 이제 블락이 있고 여기도 서포트가 있어. 서포트가 있어서 그 서포트 위에 가서 잡아야 되고 서포트 위에다 놓고 서포트 위에다 놔야 되니까 그 높이도 이제 고려해야 돼. 그 다음에 로봇에 우리가 이제 매틀랩에 보면 여기가 실제 이제 로봇 그리퍼의 제일 끝단을 표시한 거야. 끝단이 이게 툴의 포즈인데 툴의 포즈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툴의 포즈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바닥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지면인데 지면 밑으로 내려간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얘가 지면 바닥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위에서 안전하게 요 Z 평면 위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매틀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코드인데 코드 중에 move test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돌리면 우리 타겟 포지션을 학생들이 이제 타겟 포지션은 이거 학생들이 넣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가? 원하는 지점으로. 여기 x의 가로하고 1, 뭐 콜론, 2, 콜론, 3, 콜론 있는데 이게 xy 로봇의 xy z 포지션이야. 로봇 엔드 이펙터 또는 툴에 로봇 엔드 이펙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리퍼가 이렇게 있지. 그리퍼가 달려 있으면 그리퍼 끝점이야. 끝점에 이제 포지션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조인트 앵글을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조인트 앵글을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여기 보면 QT 조인트 앵글을 여기다 넣으면 두 개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야. 맞지? 하여튼 학생들이 조인트 앵글을 제대로 계산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건데 안 맞으면 이제 에러 표시가 날 거야. 그 다음에 프로젝트 펑션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게 메인 펑션이야. 메인 펑션.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지금 우리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옛날 건지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최근 걸로 다 리플레이스 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x 뭐 1, 콜론, 2, 콜론, 3, 콜론이라는 게 x, y, z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야. 로봇 이 엔드 이펙터 그리퍼의 끝점에 x, y, z 포지션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160이라는 게 아까 그 서포트의 높이가 16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높이를 지금 이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빨간 거 그 다음에 QI라는 건 초기 조인트 앵글인데 이게 홈 포지션에서 조인트 앵글이야. 모두 다 0이고 요거 두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 앵글이 0이 아니지. 홈 포지션. 그 다음에 QT라는 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겟 포인트를 정했어. 타겟 포인트의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정했으면 그 정보로부터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게 되면 조인트 앵글을 결정할 수 있지. 그 조인트 앵글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라고 적어놓은 거야. QT라는 게 타겟 포인트의 조인트 앵글 뭐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뭐 임의로 1, 2, 3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를 실제 조인트 앵글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초기 위치 홈 포지션에서부터 첫 번째 블락이 있는 위치, 포인트 1까지 이동할 때, 이제, 지금 이게 그 부분인데, 트루젝토리 부분인데, QT는 우리가 이제 움직일 최종 포인트의 그 조인트 앵글이고, TI라는 건 시간을 정해주는 거야. TI라는 게 초기 시간인데, 여기서 뭐 0초라고 해줬고, TF는 이제 최종 시간, 여기는 10초야, 10초.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바꿔줄 수도 있지.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TFD, 이거는 시간을 이제, 실제 지나간 시간을 결정하는 건가? TFD가? 그 다음에 TT라는 건 델타 T지? 델타 T 같고, TT가 0.7보다 커야 되는 거지? 델타 T.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 간격을 좁게 하면 지금 이렇게 다다닥거려. 로봇이 다다닥거리는 게 있어서. 왜냐면은 UR 로봇 자체에, 우리가 명령을 내렸을 때, 걔가 실제로 구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다리꼴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얘가 움직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시간 간격을 너무 좁게 하면 그 자체 함수랑 뭔가
약간 충돌은 아닌데, 그 명령어들이 이제 너무 촘촘하면 얘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는 TT를 좀 크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 포인트 1으로 이동할 때 그래서 Q라는 거는 실제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조인트 앵글인데 요거를 우리가 시간함수로 정해줘야 돼. 시간함수. 테라 1은 뭐 이렇게 큐빅 폴리노미얼로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좀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P2P with constraint 즉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조인트 앵글마다 이거는 다 틀린 거야. 각각의 조인트 앵글마다 시간 함수로 다 만들어야 돼. 큐빅 폴리노미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테라 1, 2, 3 해서 6를 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Q 함수를 이걸 밑에다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위에 있어야 돼, 사실은. Q가 밑에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내려가서 물체 잡고 올라오기. 이번 포인트로 이동.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물체 옮기기, 다가가서 물체 잡기, 들어올리기, 옮기기, 이 물체를 잡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N. 그래서 XYZ는 로봇의 XYZ고, 그 다음에 툴의 앵글 XYZ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목표점까지 XYZ로 가는데, 그리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리퍼가 이렇게 되면 못 잡으니까 그리퍼를 이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블럭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앵글들을 말하는 거야. 앵글들을 말하는 거고 빌라시티라는 거는 이게 움직일 때 최대 속도를 아마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퍼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리퍼를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적어주면 이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로봇을 이제 움직이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에 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야. 학생들이 이 로봇의 XYZ 포지션을 정해주고 이게 지금 저거지? 그러니까 블락이 있으면 블락 근처까지 오고 투기 홈 포지션에서 블락 근처까지 오고 근처에 온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블락에 접근해서 잡으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샘플 코드도 학생들한테 다 올려줄 거야. 업로드 해줄 거니까 나중에 이거를 사용하면 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블럭을 잡을 때 이걸 샘플로 활용하는 거야. 만약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돼. XYZ는 이제 로봇이 접근했을 때 XYZ 포지션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로봇 이 방향 오리엔테이션을 학생들이 툴 앵글 XYZ를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고 접근하는 속도, 최대 속도가 3.14인데 이거보다 작게 사용해야 되겠지. 그리퍼는 열 건지 닫을 건지 사용 안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실제 로봇을 구동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아니라고 해야 돼. 실제 로봇하고 이제 연결했을 때만 S를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녹색 참고로 이제 매틀랩을 사용해봤으면 알겠지만 이 녹색은 주석이야, 주석. 이 검은색이나 뭐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 실행이 되는 코드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조인트의 속도에 제약이 있다는 거야. 0.14 라디안 퍼 세컨보다 작아야 된다.
맥시멈이 0.14니까, 3.14 라디안 퍼 섹이니까, 그러니까 1초에 한 바퀴 도는 거지. 1초에 한 바퀴 도는 속도니까, 그거보다 작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고, 현재 로봇의 속도가 0.9 라디안 퍼 세클에 설정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저거를 참조해서, 이 정도 속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면 되고, 너무 높으면, 너무 빠르면 이제, 이게 로봇이 흔들 수 있어. 따다다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X, Y, Z의 이제 범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400mm에서 플러스 400mm. Y는 마이너스 450에서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700mm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고, Z는 미니멈 55에서 900mm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학생들이 XY 포지션 정할 때 저 범위를 만족하는 그런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라고 알려주고, 네, 툴의 앵글 범위는 이제 X축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제 이 그리퍼 회전할 때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 Z는 제한이 없대. 근데 이게 막 회전하면 안 되겠지. Z축에 그 와이어 있지 않아? 와이어는 상관없나? 안 꼬여? 근데 와이어는 거의 상관없어? 몇 바퀴 정도 막 돌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투 앵글 Z는 뭐 제한은 없다지만 0에서 2파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그 정도 범위. 그 다음에 우리가 TCP라는 게 있는데, 로봇에 TCP라는 게 있는데, TCP는 Tool Center Point라는 건데, 현재는 이 엔드 이펙트에서 그 로봇 그리퍼를 달아가지고 그리퍼 끝점에다가 TCP를 설정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로봇 그리퍼의 끝점이라는 거를 좀 유념을 해야 돼. 그리퍼의 제일 앞단, 끝단의 포지션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로봇의 움직임을 플래닝한다. 그 다음에 역규모하게 계산할 때 설정하는 Z축의 좌표는 최소 220mm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지? 저게 원래 그냥 수직으로 내려서 물건을 잡는다는 가정 하에 설정한 범위여서 일단 저 미니 테이블 위에 저 물체를 잡기 전에 그 주변에서 무조건 멈춰서 그리퍼를 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 하얀 물체 주변에서 일단 멈춰야 된다만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조교가 이제 가정한 거는 학생들이 이 검은 블락 있지? 검은 이제 서포트 위에서 만약에 위에서 내려간다, 위에서 얘를 잡으러 간다 그러면 그때 Z축의 높이는 이거 이상 돼야지 얘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포트가 이렇게 있고 거기 블락이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상관없지.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있나? 이렇게 잡아도 이게 160이니까 이 높이가 160이야. 160이니까 그거보다는 높게 Z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 160 이상은 저 검은 소프트 위에다가 블럭을 잡을 때는 우리가 최소 160 이상 돼야 되고, 그 조그만한 이제 높이의 30mm 이상, 30mm의 스포트일 때는 최소 그거보다 높아야 되겠지. 이 Z축이. Z축을 잘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브 테스트로 조인트 앵글이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명령어를 가지고도 이거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ove poin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동한 좌표를 기입을 하면 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차원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 확인해서 뭐 바닥을 터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뭐 포지션이나 이런 데 안 간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확인해서 새로운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 툴 플래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일명은 이게 M 파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매틀랩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이제 파일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한글로 적어도 돼? 영어로 적어야 되지 않아? 일단 그냥 제가 확인하는 용도긴 해가지고 어. 확인하고 제가 영어로 그냥 넣어서 수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근데 실행하는 거 아니야? 그때 너가 좀 도와줘야 되나? IP 주소나 뭐 이런 건 좀 알려줘야 되겠네. 여기. IP 주소보다는 이제 약간 통신 연결하는 거랑 여러 번 테스트하는 것까지. 우선은 우리 조교가 파일을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학파 가명명 조번호 그래서 기계공학과 로보틱스 조 번호 1팀 2팀 뭐 이렇게 쓰고 날짜 해서 팀장이나 대표 학생이 우리 조교한테 보내주면 되고 좀 이따가 이제 컨택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조교랑 이제 약속을 해서 실제 로봇에 저거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해볼 거야. 실제로 적용해 볼 거야.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 방지를 항상 충돌, 위험 뭐 이런 거를 항상 확인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이 가능한 날짜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수업 조교한테 대학원생 조교한테 컨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톡으로 컨택을 하도록 우선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링크도 오픈해 줄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비밀번호는 1234 그래서 이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팀의 대표 팀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팀장 정했어? 그냥 안 정하고 하나? 팀장을 정하고 해. 어떻게? 대표 학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대표가 참석을 해서 우리 조교랑 이제 시간 약속을 해서 나머지 과제를 수행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컨택을 하라고 알겠지? 이거는 다른 반이고 그리고 이제 최종 발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네. 최종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우선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안 해주면 학생들 그 팀마다 너무 이렇게 편차가 커서 어떤 이제 팀은 잘하고 어떤 팀은 상당히 부실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발표는 우리 14주차에서 학생들이 이제 팀별로 발표를 할 거고 20분 내로 발표를 우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는 처음에 서론 인트로덕션이 있어야 되고 인트로덕션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건지 주제가 뭔지 뭐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뭐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주면 좋겠어. 발표하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이제 문제 또는 주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간단한 내용을 서론에서 소개를 좀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뭐 왜 중요한지 뭐 다른 이제 발표 같은 경우 왜 중요한지 이 발표가 왜 중요한지 왜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지 이 발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서론에서 좀 설명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메인 이제 바디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한 이제 방법이나 접근법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이 과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방법과 절차,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실험을 하면 실험 방법과 결과 이런 것들을 메인 바디 또는 본론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해야 돼. 결과. 이 결과가 뭐 예를 들어 좋은지 나쁜지 뭐 성공적인지 성공적이지 않은지 만약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왜 그런 결과가 났는지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돼.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내가 속도를 측정을 했어. 속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속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물리적 의미가 뭔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 얻은 데이터나, 뭐,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본론에서 다 소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이제,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지, 이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 발표가 기여하는 바가 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뭐 발견한 게 있다. 내가 뭐 제안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의미라든지 뭔가를 설명을 해주면 좋지. 그리고 이제 본 이제 과제를 하면서 뭐 느낀 점이든 뭐 배운 점이든 또는 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코멘트 해줄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해주면 좋고 예를 들어 해보니까 너무 뭐 어렵더라 뭐 이런 말도 해볼 수 있고 해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점들을 뭔가를 좀 배웠다 이걸 해보니까 뭔가 로봇을 어떻게 구동하는지 좀 알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쓸 수도 있겠지. 많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도 얘기해 볼 수 있겠지.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는 PPT로 제출할 건데 용량 너무 크게 보내지 말고 10MB 미만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이름은 로보틱스 최종 보고서 1조, 2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제출하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업로드하면 되고 프로그램 코드나 작성 동영상도 같이 첨부하는데 동영상도 10MB 미만으로 어떤 학생은 뭐 그냥 엄청나게 큰 그런 파일을 올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10MB 미만으로 올리고 코드는 .m 파일인데 이게 아마 실행하려면 이게 한글로 하면 아마 안 될 거야 이게 랩뷰에서는 이게 한글로 하면 실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영어로 적어야 되는데 로보틱스 코드 팀 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가 있어야 돼 스페이스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영어로 아마 적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코드라고 있는데 영상 로보틱스 영상 1종 뭐 예를 들어 MP4, MP3 뭐 다른 하여튼 포맷도 여러 개 있는데 하여튼 플레이 될 수 있는 걸로 뭐 확장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이제 동영상 플레이 할 수 있는 포맷으로 업로드하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팀원 평가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팀원을 다 평가하는 거야. 자기도 포함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 점수 매기는 거야. 가끔 자기 빼고 남만 평가하는 학생이 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팀원 다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평가서는 뭐 개별로 내는 거야. 로보틱스 팀원 평가서 1조 학번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은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올리면 되고, 뭐 여기는 PDF라고 있는데 PDF가 아니라 뭐 그 파일 RTF인가? RFT인가? 같은 뭐 그런 포맷으로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코드를 한번 실행해서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설명을 못했구나.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이 프로그램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매뉴얼은 업로드 할 거거든. 지금 이제 업로드 해놨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해놨어. 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 먼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빼먹었네. 우선은 내가 그 매뉴얼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조하고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조교한테 연락해서 하면 되고 우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그 로보틱스 툴박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 학생들이. 로보틱스 툴박스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고 매틀랩에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실제 로봇을 구동하겠느냐는 이제 질문이 있고 아니라고 하면 이제 UR5, UR10 어떤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건지 물어봐. 그럼 여기서 우리는 UR5를 선택하면 돼. UR5 선택하면 이렇게 초기화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로봇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트로젝토리 플래닝을 해놨어. 초기 위치에서 마젠타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여기가 어떤 최종 타겟이야. 첫 번째 타겟이야. 첫 번째를 지나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다시 초기 첫 번째, 그리고 나서 포지션으로 아마 들어가나? 이게 우리가 하는 거를 지금 우선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야. 시뮬레이션 해본 거고 이게 지금 검은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로점이야. 경로점을 찍은 거야 몇 개. 로봇이 지나간 경로 중에 점 몇 개를 찍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 돌려서 로봇의 위치를 한번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시뮬레이션이 잘 됐다. 그러면 실제 로봇의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하는 거 관련해서는 내가 요 매뉴얼을 올려놓을게. 우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매틀랩을 깔아야 돼. 매틀랩은 학교에 라이센스가 있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우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매틀랩에서 UR 로봇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로봇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틀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툴박스라는 게 필요하고 UR 로봇 툴박스 그다음에 파이썬을 깔아야 돼. 파이썬 세 가지를 깔아야 돼. 세 가지. 파이썬은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면 파이썬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웹사이트 python.org 가면 최근 거 받아야 돼. 최근 거. 뭐 여기는 파이썬 버전 3.77이라고 돼 있는데 7.7이라고 돼 있는데 최신 버전 받아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주의할 사항은 여기에 이제 패스 이 옵션 중에 체크할 것들이 좀 있거든. 체크할 건 있는데 요거를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 요거 설정 안 해주면 나중에 이제 경로를 따로 학생들이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 밑에 이제 패스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안 해주면 나중에 환경 변수에서 학생들이 이거를 설정해 줘야 돼.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되니까 요거 밑에 체크하라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패스는 뭐 아무데나 설치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그 매틀랩 코드에는 특정한 그 폴더를 설정해 놨어. 그래서 인스톨 할 때, 이 패스를 우리가 그러니까 인스톨하는 파일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치할 위치를 이렇게 정해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고, 빨간색 친 거 잘 읽어보라고. 네,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매틀랩을 설치하면 돼. 매틀랩은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매스웍스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고, 인증받아서 설치하면, 그러니까, 인증받고, 그러니까, 그 계정을 만들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서 인증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매틀랩 중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매틀랩하고, 그 다음에 매핑 툴박스라는 게 아마 필요한 것 같아. 매핑 툴박스. 두 가지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매틀랩 관련해서 학교 웹사이트 있으니까 거기에 참조하고, 인스톨 하다 보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매틀랩. 그 다음에 매틀랩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설치 안 해도 되고, 아까 말했던 이제 매핑 툴박스라는 게 있어. 이거는 설치해야 돼. 설치 안 하면 에러 날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러니까 맨랩 UR 툴박스라는 게 있어. UR 툴박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GitHub에 가서 GitHub에 올려져 있는데,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아니면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거야. 올려놓으면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경로가 이렇게, 아까 파이썬을 예를 들어, 이런 파이썬 위치에다가 폴더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그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폴더를 생성하면 되고, 이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매틀랩을 실행해야 되는데, 매틀랩 실행할 때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야 돼. 관리자 권한으로 안 들어가면 나중에 폴더를 생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러가 나. 이제 관리자 권한 설정해서 실행하는 건 알지? 윈도우에서 이제 시작 버튼에서 이제 프로그램 선택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선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인가? 그런 옵션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매틀랩을 실행하고 나서 요 폴더에 가면 UR 로봇 이제 요거 UR 툴박스 설치한 폴더에 가면 인스톨이라는 파일이 있어. 인스톨이라는 M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 설치할 때 수정해야 되는 게 있나? 수정해놨어? 아니면 수정해야 돼, 학생들이가? 수정해야 돼. 학생들이 수정해야 돼? 그러면 그 에디터에서 우리가 설치한 게 파이썬 37인데 여기 보면은 인스톨 파일에 보면 파이썬 34라고 돼 있어, 34. 그래서 이거를 맞춰줘야 돼. 파이썬 34를 파이썬 37로 바꿔줘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 37 버전을 깔았으면 이걸 수정해줘야 돼, 수정해줘야 되고, 수정해줘야 되고, 요 남은 설치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참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참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샘플 코드를 실행하시면 돼. 샘플 코드. 여기에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제 해결 방법들을 뒤에 첨부했거든? 또 참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UR 로봇이고, 그 다음에 실행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 보면, 이제 UR 로봇 실행할 때,
유즈 하드웨어가 폴스로 있으면 실제 로봇을 구동하지 않는 거고, 얘가 true면 실제 로봇을 구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q sim obj.joint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인트를 크루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거고, 그런 명령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 우선은 자료는 내가 오늘 내로 오픈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줄게. 다음 주에 보자고.